다일로스 설탕이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저희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전하는 당뇨병의 정석, 이번 제목은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당뇨인의 단맛 제대로 알고 즐기기입니다. 오늘 이제 유익하고 전문적인 영양관리 이야기 해주실 두 분 전문가님을 모셨고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전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 전문가 김유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사 신아름입니다. 요즘 당뇨인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살도 안 찌고 또 혈당도 안 올리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또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아마 그 이유가 콜라나 사이다 등에는 그 음료에 당분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아마 이런 제로 음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있으니까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당류를 얼마나 먹고 있고 또 이런 당류에는 어느 정도 열량이 있는지 우리 김연아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국내 당류 섭취 현황을 살펴보면 젊은 층에서 가공식품을 통해서 당류 섭취량이 WHO에서 삼고 있는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계에 따르면 음료를 통해서 당 섭취량이 지난 10년간 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로리는 어떤가요? 당류 1g이 보통 4kcal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200에서 300kcal 이상을 단순 당류로 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실제 진료 때 많이 느끼는데 최근에 이제 청소년 또 좀 젊은 성인들 중에는 이제 심한 고혈당으로 당뇨병이 진단되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특히 탄산음료나 주스 이런 음료를 당뇨병 진단받기 이전에 엄청 많이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신 경우에는 하루에 콜라 1.5, 2리터짜리 페트병 1개 이렇게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뇨병이든 아니면 비당뇨인이든 단맛을 사실 즐기고 싶잖아요. 따라서 혈당과 체중은 관리를 하고 또 단맛을 즐기고 싶으니까 좀 다른 대체 음료를 좀 찾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등의 음식에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체 감미료라는 것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감미료는 식품의 단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의 한 종류인데요. 설탕과 비교했을 때 단맛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량의 양으로도 또 설탕이 가까운 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적어서 체중 증가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체 감미료 이용에 대한 이런 한 소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한 60%에서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감미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단맛을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칼로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공식품에서 당류 표시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분석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가 제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영양성분 표시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량에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통해서 대체 감미료의 종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대체 감미료의 어떤 종류와 그다음에 특징 그리고 정말 제로 칼로리가 맞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미료의 분류는 이제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영양 감미료와 비영양 감미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감미료는 이제 올리고당이나 당 알코올과 같이 설탕보다 열량은 낮지만 이제 생리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자이리톨검 때문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자이리톨이 이제 당 알코올의 한 종류입니다. 과당이나 다른 당질보다 장 흡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나 인슐린 반응이 좀 적고 칼로리도 1g당 2칼로리 미만의 적은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에 많이 사용하는 감미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당 알코올이 주 원료로 쓰이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가스가 생성이 된다거나 복부 팽만이라든지 설사와 같은 이런 증상이 좀
좀 나타날 수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의 표시사항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에서는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 이내로 섭취하시길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보통 10g 이상 섭취하시게 되면 또 가스가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장이 좀 예민하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영양 감미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어 자체에서 말하듯이 열량이 매우 낮거나 열량을 내지 않지만 설탕보다 단맛이 매우 강한 감미료인데요. 대부분 합성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공 감미료라고 들어보신 그런 것들이 이런 비영양 감미료들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카린이라든지 제로 칼로리 음료에 많이 들어가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등이 이런 비영양 감미료에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건강한 단맛을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천연 식물이나 과일과 같이 이런 자연계에서 추출한 이런 스테비아라든지 알룰로스, 나은과 같은 원료들을 사용한 이런 제품들이 좀 최신 유행하는 제품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 설탕에 해당되는 이런 사탕수수에서 오는 것보다는 원료 자체가 희소하고 가공 공정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설탕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조금 많게는 한 10배 이상의 차이 나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탕 대체제로 식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실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로 이루어진 100% 감미료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일로스 설탕이나 그린 스위트처럼 이제 설탕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 표시를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이 자일로스 설탕이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보시면은 100g당 열량이 395kcal라서 열량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탄수화물이 99g이 있고 당류가 90g. 근데 그러면 자일로스는 어디에 있나요, 선생님?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 감미료는 영양 정보 표시에는 없는데 원재료에 보면은 갈색 설탕이라고 해서 설탕이 9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설탕이랑 사실 열량이나 당류나 탄수화물 양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사용량 자체가 일반 설탕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설탕과 가까운 맛을 내기 때문에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열량이나 당류를 좀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알룰로스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나 이런 무화과에 굉장히 소량이 있는 희소당이거든요. 그래서 열량 자체도 1g당 한 0.2칼로리라서 거의 열량이 없고 대신에 이제 단맛에 설탕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알룰로스 100%만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아마 한번 보시면은 알룰로스 이외에 감미도가 높은 나왕가라든지 이런 타 감미료를 같이 혼합을 해서 맛을 이렇게 좀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설탕이나 이당류 해당되는 유당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열량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영양 정보 표시를 확인하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과 비교하여서 이런 단맛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간능면에서 설탕과 비교했을 때 설탕 대비 단맛 강도는 2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설탕 맛에 이제 보통 길들여져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단맛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간능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요리를 하거나 다과를 먹을 때 이런 대체 감미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좋을지 좀 팁이 있을까요? 단맛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감미료를 사용을 하실 때는 양 자체를 소량 섞어가면서 기존의 설탕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커피나 차류를 마실 때 설탕 대신에 사용하시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설탕이나 매실액 대신에 활용을 하시면 전체적인 칼로리나 당류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체 감미료는 저희가 이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허용량이 좀 있는지 우리 김나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있을까요? 허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감미료에 대한 안정성은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해 정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 감미료에 대한 일일 허용 섭취량 ADI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ADI는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매일 계속 먹어도 신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하루의 섭취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 감미료, 즉 비영양 감미료,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체중당 5mg을 ADI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스크랄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체중당 15mg, 그 다음에 아세설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체중당 15mg, 그리고 아스팔탐은 40mg 체중당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콜라만 먹거나 사이다만 먹고 이렇게 하나 먹지 않고 각각 다른 종류의 대체 감미료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이제 먹게 되니까 한 가지 허용량은 넘지 않아도 이걸 다 합하면은 좀 허용량이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공식품 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 또 과자 이런 것들 중에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로 칼로리나 제로 슈가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열량이 0인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아마 제로 음료들은 워낙 잘 아실 텐데 콜라 같은 경우가 250ml 기준으로 한 108칼로리에 탄수화물이 27g, 당류가 27g, 설탕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제로 음료로 바꾸시게 되면은 스크랄로스나 아세설판 칼륨 같은 고감미의 비영양 감미료들이 사용이 되면서 당류나 탄수화물이 그다음에 열량이 다 이제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달한 음료를 드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대체해서 먹는 정도로는 이제 권장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몬스터 음료라고 해서 이게 소아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음료 같은 경우는 카페인도 상당히 높고 여기에도 스크랄로스나 여러 가지 또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열량이나 이제 당류가 낮긴 하지만 소아에서는 사실 성인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고카페인 음료나 감미료 허용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과일에도 비영양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드셔보시거나 보셨을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뭐 수박도 있고 뭐 밤 고구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비영양 감미료라서 열량이 낮다 보니까 전혀 탄수화물이나 열량도 없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토마토 자체가 과일군에 속하기 때문에 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미도만 높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양을 더 많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인들이 한 번 먹을 때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 먹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방울토마토 크기로는 한 30개 정도는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토마토로는 중간 사이즈로 한 2개 정도가 일교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맛있는 이제 과자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다 제로라고 써 있어서 이거 진짜 제로 칼로리 맞나요? 원재료명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 있는 비영양 감미료 중에 스크랄로스나 아세설판 칼륨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칼로리가 없는지를 봤더니 100g 기준으로 455칼로리고 탄수화물도 지금 48g이 들어가 있는데 대신에 당류는 이제 0이죠. 그래서 당류가 0인 것 뿐이지 열량이나 탄수화물 또 지방도 들어가 있고 다른 첨가물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는 당류 함량이 좀 떨어져서 열량을 좀 적게 섭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을 굉장히 많이 드셔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런 영양 정보 표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로라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거기에 해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식품에서 이런 대체 감미료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당뇨인들이 이런 대체 감미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연구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1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선호해서 지속적으로 섭취를 했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이 어려울 경우에 이런 대체 감미료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줄 수 있다고는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처 안전처에서 일일 섭취 허용량 범위
범위 내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시행되었던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연구의 디자인이나 대체 감미료의 종류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7년 추적 연구를 해보았더니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탄산음료를 먹은 사람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당뇨 발병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대체 감미료를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뀐 장내 미생물이 결국은 포도당 분래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스터디 중에서 2020년 9월 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아스팔탐이라든지 스쿠랄로즈, 사카린, 스테비아를 각각 포도당을 섞어서 2주 동안 섭취를 하게 하였더니 이 네 가지 감미료 모두가 장내 세균총 변화를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었고요. 특히 사카린과 스쿠랄로즈군에서 나타난 혈당 반응은 장내 세균총의 부정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감미료의 섭취가 이런 장내 세균에 미치는 것이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최근 2022년에 BMJ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스터디였는데 9년 동안 이제 추적한 결과 아스팔탐이라든지 아세설팜, 스쿠랄로즈 이런 대체 감미료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스팔탐은 뇌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세설팜과 스쿠랄로즈는 간상동맥 심장질환 위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봤을 때 대체 감미료는 설탕에 안전하고 건강한 대안으로 여겨서는 조금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인들이 당뇨 섭취를 줄이고 또 단맛을 즐기기 위한 적정량의 대체 감미료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안전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당하게 사용하면 단맛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여서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 당뇨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